성남일보가 마련한 톡톡 살롱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대단지를 주제로 해서 광주 대단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번 황무지 공연에 대한 평가. 이나영 경기도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 평가.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학교 전 교수님 김준규 교수님 주셨습니다. 이름 정확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기입니다. 네. 한준석 전 성남문화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피 가지고 차가지고 가세요. 지광근 성남시의회 의원 이번에 황무지를 공연하고 기획하고 총괄한 직접 소개하시죠. 네, 극단 성남구삼 대표 한경훈입니다. 네. 예, 저는 성남일보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하고 5일 4회에 걸쳐서 성남 분당공국장에서 황무지 공연이 있었습니다. 광주대단지 사건 발생 46년 만에 처음으로 어쨌든 이런 행위 연극이 올려졌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지역 극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린 한경훈 대표한테서 이번 황무지를 무대에 올리게 된 동기나 앞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5분은 너무 긴 거 같아요. 앉아서 하세요. 네. 네, 한경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11월 4일, 5일 분당소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 1, 2, 3에 걸쳐가지고 대학로 소극장에서 또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작년 2016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단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고자 생각을 하다가 그때 촛불 시국이었죠. 그래서 촛불혁명이 광화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희는 작품하고 별개로 촛불혁명에 좀 참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하는 와중에 또 공교롭게 또 저희 작품을 또 준비 중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그 전부터 고민을 했던 광주 대단지를 이제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작품의 집필을 그때부터 시작했죠. 네, 시작을 하고 그래서 처음 초보 나온 게 2017년 1월 달에 이제 대본이 처음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3월 19일 수정구 청소년 수련회를 대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일을 대관을 했다가 근데 공교롭게 그때도 탄핵 전국이었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대선 전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 기획상 이 대선 기간에 끼워서는 저희 공연이 좀 어렵겠다 생각해가지고 또 연기를 또 불가결하게 또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5월 9일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장이 없더라고요, 성남에. 그래서 공연장이 없는 관계로 취소를 할까 하다가 대학로에서라도 일단은 공연을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제 대관은 이미 9월 공연을 이제 기획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연습에 들어갔죠. 하고 작품도 각색이 그 와중에 3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장 이상용으로 처음에 대본이 나왔다가 점차 드라마 위주로 점점 각색이 됐고요.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는 좀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의 전달,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의 어떤 개요적인 부분이 대본에 있었다면은 점점 각색된 부분은 이제 드라마
그리고 실제 상황에 대한 리얼한 그런 사실에 대한 접근이 점점 더 이루어졌고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최종본이 이제 11월 공연에 다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9월 공연이 끝나면서 대학원에서 끝나면서 이제 성남에서 계신 이 자리에도 와주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11월 달에 다시 성남에서 재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느끼는데 저희는 황무지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 촛불연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아직도 못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 아직도 아쉬움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작품을 황무지는 황무지대로 있지만은 다음에 연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처음 공연은 사실의 전달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지고 막 이런 거를 둘째치고 몰랐던 분들이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을 알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그걸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되게 개요적인 순차적인 그 사건의 어떤 시간적 구성으로 작품을 했다면은 이제 다음 작품부터는 광주 대단지 이야기는 묻혀져 있더라도 거기서 파생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성남 아트센터에 이미 대관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돼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다른 연작을 해서 그 이후의 일,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를 거쳐간 현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광주 대단지로 빗나간 사람들의 어떤 운명, 그래서 그들이 현재 이제 내년이면 2018년도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광주 대단지를 거쳐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란을 배경으로 좀 모란 시장을 배경으로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광주 대단지도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사건이고 시대에 의해서 어떤 불가결하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은 어차피 일어난 사건들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군상들이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그것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는 감동과 또 역사적인 사건의 그걸 좀 같이 좀 녹여가지고 이제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 올해 그 황무지는 그것을 다 시작할 수 있었던 어떤 총괄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앞으로 하게 되면은 황무지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보완을 하고 압축을 해나가면서 이제 좀 더 계속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아마 공연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만큼은 정말 저에게 그 감사한 분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광주 대단지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그 다시 그래서 이 광주 대단지를 다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어떤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연작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황무지를 결론은 황무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우리 성남일보 모동희 대표님과 그러니까 이건희 대표님과 임동건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그 이번 하시면서 일단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게 있다면 하나 얘기해 주시죠. 공연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은 저희가 배우 출연진이 저까지 한 1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스태프들도 있었고 근데 저 빼고 광주 대단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 자체가 이 공연하면서 하나의 공부를 하듯이 그리고 오히려 배우들이 더 저보다 더 자료를 더 찾아보고 그때 당시에 막 유튜브에 올랐던 어떤 강연록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작품을 하면서 배우로서 연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공부하면서 그 시대를 같이 가슴속에 표현한다는 게 연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배우들에게 고마웠던 부분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웃클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그거를 모티브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 작품, 그 소설을 본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저에게는
소름 끼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 작품에 이제 권 씨가 구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소름 끼쳤고, 그다음에 또 다른 관객들은 공부를 한 느낌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냐고, 그래서 굉장히 큰 걸 알았다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저도 같이 뭉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의미는 이 하는, 저희가 이 하는 주체자, 그러니까 이 몸짓으로 풀어가고 이런 어떤 배우와 극단으로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같이 공부하고 그것을 관객들이 같이 새롭게 알았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이거는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획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기획 의도는 10분 다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에게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던 작품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집에 나눠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80 광주대단지 사건 성남 지역 공론화 대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30주년서부터 올해까지 쭉 계기적으로 그 광주대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가 부분을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자분들이 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광주대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토론장에 참가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 오래되셨고 그 30주년 광주대단지부터 시작해서 40주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공연까지 교수님 저거 보시면서 어떤 감회가 있으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관객은 성실한 관객이 되어주고 관객으로서 그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남에 들어온 지 43년이 됐는데요.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또 성남에 들어온 계기라고 할까요? 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계동도 역시 난민촌이 만들어졌거든요. 상계동 난민촌이 들어가면서 저도 그 상계동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농촌에서 인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가 없어서, 성남과 똑같은 현상인데요. 일자리가 없어서 마이크로버스 타고 시험버스 늦게 생겼는데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시험버스 타고 매달려 가면서까지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 그러한 삶을 제가 상계동에서 봤고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일터,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상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개발, 그리고 특히 이제 채소단지 개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 내 농장을 단순히 내 농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농장에 일하는 바로 상계동 난민들의 협동농장, 공동소유로 하다가 그 지역이 개발이 도시가 되면서 제가 성남을 오게 됐고, 또 성남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큰 관심이 상계동에 있는 게 아니라 광주로 이 대단지로 이제 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또 성남의 과거 역사를 올곧게 정립하고 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항쟁을 좀 면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성남연구라고 하는 개관지를 내면서 그 일에 집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이 그야말로 우리 난민들이 모두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했기 때문에 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번
황무지 공연을 보면서 정말 때늦었다. 그러나 때는 늦었지만 그 결코 늦지 않고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광주 대단지 항쟁 사건을 뭐 개념 정리라든지 역사는 그거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성남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광주 대단지 사건 그러면 그렇게 능이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 지배 권력, 그 당시 지배 정치 세력들의 장난에, 언론의 장난에 의해서 광주 대단지 사건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분당이 만들어지면서도 분당과 성남을 분리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주 대단지를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건을 굉장히 큰 오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연을 보면서 이제 성남시 전체가 이 문제를 성남시가 말하면 만들어진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그 다음에 그 투쟁 과정, 그 투쟁 결과로 인해서 성남시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느냐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그 황무지를 보면서 역시 문화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돼야 되겠다. 저는 이 문화운동이라고 하면 성남 시민이 하나 되는 운동은 역시 문화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인예청도 있고 소태도 있습니다만 옛날엔 그런 벽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남 이 투파타를 재현하게 했고 또 학교 내에다가 그 농악대를 그런데 농악대를 만들어 놓고 이 농악과 탈춤을 통해서 성남 시민이 하나 되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가락이 지역마다 다 틀려요. 호남에 좌도우도가 있고 경상도, 충청도 다 틀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우리의 성남의 가락으로 성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시도했지만 연극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연출한 선물한 성남 극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광주 대단지 사건은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성남의 발전, 오늘의 성남이 있게 된 역사적 발전 과정을 올곧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내 얘기가 너무 하셔도 되는데 압축적으로 교수님이 그동안에 하여튼 그 40여 년 성남에 사시면서 지역 민주화와 이제 지역 연구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광주대단지에 대해서 아쉬움과 이런 부분을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성남 정말 불모지 향토 사학을 개척하시고 지역에 유의미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성남문화원장도 지내셨고 한준 원장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앞에 그 김준기 교수님이 이 성남의 광주 대단지 시절부터 모든 얘기를 하실 말씀은 엄청 많으실 텐데 요약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 지역의 연구라든가 모든 운동 활동이 선배이시니까 제가 그 당시 말씀을 생략하고 극단에서 이렇게 황무지라는 이름으로 연극을 올 무대에 올렸다고 하는 것이 제가 문화원 가족으로다가 부원장, 원장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문화원에 드나들면서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의 운동을 전개했느냐면 3.1절이
국경일이 없었던 성남의 3.1절 기념식을 율동해서 전국 3.1 운동 99년 되는 해부터 좀 몇몇 사람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3.1절 기념식을 거행했고, 또 뜻 있는 사람끼리 광복절 행사가 없었던 국경일 행사를 광복절을 또 성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시로 그게 넘겼습니다만 6년을 하다가 이재명 시장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청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또 개천절도 역시 성남에서 국경일 행사를 또 문화원에서 해나가고, 이렇게 또 뭐 순국선열 추념식도 이제 성남에서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국경일이면서도 몰라라 하는, 어느 기관도 몰라라 했던 것을 문화원에서 그 뜻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운동에 이 극단에서 황무지를 공연한 거 못지않은 열정 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신도시로 출발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에서 이런 행사들을, 국경일 행사를 자체적으로 나타내는 곳이 몇 없습니다. 오래된 전통 도시에서도 못하는 것을 성남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 못지않은 이 황무지의 공연도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 임기가 끝나서 문화원 본부인 문화원 연합회에서 연구소장으로 활동을 전국권으로, 성남에서 다 하지 못한 꿈을 전국권의 문화 연구소장으로 마포에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언뜻 와서 이 황무지 공연을 보면서, 이 황무지는 김준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국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불행한 역사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아까 한경훈 대표도 얘기 중에 벌써 미리 앞질러 다 좋은 미래 비전을 얘기했는데, 역사 속에 있는 그 팩트만 가지고 연극을 하거나 소설을 쓰면은 그건 실패합니다. 이번 첫 번 무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 아까 얘기한 대표 말처럼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보완을 하겠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를 재현을 드리려고 내가 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 뵙게 됐는데, 앞으로 그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려면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의 얘기나 사건을 한 20-30%만 놔두고 본 줄거리만, 나머지는 전부 넌픽션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소설이 되고 연극 뮤지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70%는 사랑 얘기도 들어가고 해서 넌픽션으로 다뤄서 연극이 재미있게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언뜻 그러면 뭘 가지고 성남시가 44년에 시승격이 됐는데 42년 더 앞섰던 이 광주 대단지 이런 사건들은 뭘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는가? 저는 한 두 가지만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86년도 아세안 게임 때 이지혁 육상 선수 임춘혜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임춘혜가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 그 개인의 얘기도 어디에 일부 들어가주는 겁니다. 이거 광주 대단지 황무지, 그러니까 황무지 세 글자로 제목을 할 게 아니라 황무지 속에 꽃이 피다라든가 산성에 꽃이 피다라든가 이런 제목이 조금 더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제목도 너무 딱딱하니까 단어로 하나를 처리하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임춘의 얘기가 들어간다든가, 또 여자 하키팀이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성남에 참 어렵게 연습을 해가지고 여자 하키팀이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성남이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오면서 국가 행사, 국제적인 행사에 이런 금메달 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을 해나가면 금지도 시민들한테 살리고, 그 속에서 임춘혜의 사랑 얘기를 본인의 승낙을 좀 받아가지고 거짓말로 논픽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여자 하키팀들이 어떻게 해서 고된 훈련을 하면서도 어떤 사랑 얘기가 있었다든가 이런 거, 이런 연극 속에 그런 걸 담아보면서
우리가 40년이 돼서 10년사, 20년사, 30년사, 40년사를 4번 시사를 만들었는데 10년, 20년, 30년 시사에서 광주대단지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공무원과 국가의 이념이 이게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번 40년사에는 다 다뤘습니다. 잠시 한 6개월 동안 관여했던 이해학 목사님과 문화원장이었던 제가 이번 40년에는 책도 3권, 2권이 아니라 10권으로 만들었죠. 전국에서 시사를 군지를 10권 만든 데 몇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준비해서 원장 시절에 다 기획하고 100명 넘는 교수들에 의해서 성남 시사 40년사는 10년, 20년, 30년사에서 못 다뤘던 스토리를 전부 서민적인 얘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보시면 알지만 정말 시사지만 그냥 우리 민초들의 얘기 다 집어넣습니다. 목차를 보셔도 알 겁니다. 거기에 광주 대단지 얘기 엄청 많은 분량으로 다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출판 기념회만 퇴임하고 6개월 만에 출판 기념회 가니까 원장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김대진 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했지만 사실 그 40년사는 한춘섭이의 99%의 작품입니다. 목차부터 필진 선정부터 전부 상임 부위원장이라고 이재명 시장님한테 특명을 받아서 제가 그 4년 동안 고생해서 시작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사를 보시면 그 민초들의 얘기가 엄청 많이 다뤄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극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뮤지컬이 만들던 어떤 소설을 쓰게 되든 이제는 너무 거기 사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이것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은 또 그 시조 시인이기도 하셔서 그 문학적 그 상상력을 내년도 황무지에 불어넣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성남시의회에서도 광주대단지 관련해서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앞장서서 그 일을 해오고 있는 지관군 씨 이번에 공연 보시고 좀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성남시의회 지관군 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그 극단 성남 그 한경훈 대표께서 이제 극단 단원들과 함께 성남시 태동기에 이제 그 역사를 갖고 이렇게 무대에 올린다는 얘기 듣고 저는 이제 연습할 때도 좀 봤었고 또 완성도 있게 이제 무대에 올려졌을 때 제가 또 가서 저 혼자만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라고 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부분 모르는 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70년대 상황은 전에 들은 이야기 또 아펠레 부드러운 산에 이 책을 통해서만 접하게 됐던 그런 경우였는데 현재적 상황에서 이렇게 성남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새로운 역사의식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 이렇게 저는 또 연극을 보면서 새롭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성남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은 이재명 시장도 의회에다가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저로 하여금 이 사건이 주어지는 그 역사의식의 기운을 계속 이어가고 받아들이고 현재와 미래에 접목시키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저도 미력그나마 이제 의회에서 적어도 시민들의 대변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대변을 해야 될 단위가 또 의회 의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80년대 도시민민 운동을 하면서 가져왔던 그 철학과 의식들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이 현재적 상황에서 이제 황무지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이제 연극에 올려진 것을 연극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현수석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새롭게 현재적으로 해석되어져서 여러 장르로 표현되어졌으면 좋겠다. 전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어져서 연극 이외에도 표현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서 현재적 삶과 연계시킨 그런 그 표현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지고 한다고 하면 그 시나 또 우리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역사 인식에 관한 어떤 시각적 차이 때문에 또 의해서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차이보다는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한 그 도시 안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그 차이보다는 함께 이렇게 그 성남의 소재를 갖고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제도화되어지고 이제 예산으로 반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그 여러 형태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갖고 그렇게 한번 그 안내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가 그러한 황무지라고 하는 연극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남이 갖고 있는 이 도시 개발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사색 도시인데 이 사색 도시가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에 이제 수정부 중원부의 그 현안 사안들,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절망과 이런 희망의 역사를 봤었고, 또 뭐 90년대 분당 신도시 건설 이 과정에서도 많은 그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저항의 역사가 있었고 또 절망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판교도 마찬가지였고 의뢰도 마찬가지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나타났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 이질적 문화적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색도시가 어떻게 하면은 균형 발전되어지고 또 통합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더 현재화시켜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는 것에 엄청난 에너지로 아마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또 원장님 하셨던 말씀들이 저희들이 좀 젊은 세대이긴 합니다만 더 젊은 세대들이 이 연극을 보면서 매우 감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제 그날 감상하면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대단지가 46년이 됐는데 어떤 시의회, 시민대표 기본 시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 좀 많은 관심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광주대단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씩 말씀을 한 대표님 내년에 광주대단지 그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걸 좀 준비하고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 또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역사회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작품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게 작품에서 얘기하시면 예, 됩니다. 예. 일단 저 황무지를 한 게 이제 저희가 연극하는 이유 중에 연극은 시대의 반영이라는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광주 대단지 사건을 일단 접근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하면 물론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 활동을 주제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학술로 표현하는 게 있을 거고 저희는 무대에서 연극을 이걸 예술화해서 형상화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모르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미있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걸 해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한주석 선생님한테도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황무지로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이 황무지로 끝낼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작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극 중에서 저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은 또 그 다른 집 딸내미가 또 나오는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에 의해서 그들이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리고 서로 각자가 평생을 엇갈리는 운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입장 그리고 왜 역사 꼭 이제 우리는 오천역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들이 많지만은 역사 때문에 그 따로따로 벌어지는 그 이유의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광주 대단지에 의해서 또 엇갈리는 운명을 좀 그들의 피우지 못한 사랑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근데 아마 그 작품을 이제 내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걸 위해서 직접적으로 광주 대단지를 말하고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랑 속에 그 과거에 광주 대단지 사건 어떤 성남의 태동이 있었다는 잠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보는 많은 관객들이 조금이라도 광주 대단지 아니면 성남의 그 태동의 어떤 역사를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말씀하신 팩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술로 생활을 시키면서 대신에 한 번쯤 그들의 과거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아왔을 때 배경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것을 잠깐 보여주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후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좀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을 위해서 공단이 생겼거든요. 성남시가 되기 위해서 공단이 필수였고 그래서 그 공단이 이루어지면서 또 그들의 어떤 노동운동이라든가 이제 그것에 좀 접근을 해볼 생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영감을 주는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많은 얘기를 좀 파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계획 중에 하나는 일단 사랑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년도는 참고로 8월 4일하고 5일 잡아놨나요? 예, 예, 그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메모 오셨다가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 문화원장님으로서 광주대단지 시적으로 토론회도 같이 전에 준비도 하시고 그 쭉 지켜보신 입장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도 사석에서 이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만 그 이런 그 없었던 그 생무지 땅을 파는 건데 이게 결국은 없었던 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극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 제목을 자꾸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정부권으로 확산을 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극단계에서도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뭐 이번에 황무지를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황무지라는 이 단어는 들어가고 그 앞에 말 뒤에 말이 다른 말이 수식어가 붙던가 해서
나가주는 게 그게 더 앞으로 훗날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까 저는 그 임춘혜 선수 얘기를 제가 하나 이해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하키 여자 하키 팀의 금메달을 받은 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눈물 났던 얘기, 슬펐던 얘기를 넌픽션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또 얘기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 중에 모란 개척에 대해서 이 모란이라는 땅이 만들어진 그 안에서, 그리고 공단이라는 123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어렵게 전국의 어려운 노동자들이 그 결혼도 아직 안 한 그 20대 전후의 소녀들이 고생했던 그런 얘기들 얼마든지 재밌게 그걸 이끌어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 그 모란을 개척한 사람 자신도 나중에 쇠고랑을 찼었어요. 김창숙 씨가 광주 군수를 잠시 했고 쇠고랑을 찼지만 엄청 그 사람 청렴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정권에서 봤을 때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거지, 그 본인은 군에서 대령이 퇴직하는 퇴직금 일체가 다 모란 개척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그 아들도 초라하게 죽었어요. 집도 없는 상계동에서 그냥 초라하게 그 부인도 본인도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런 그 슬픈 얘기도 들어가면서 또 거기 그 아들은 또 비열 하나를 단 준장으로 또 수도경비 사령부의 그 준장으로 퇴역했잖아요. 지금 여주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얘기들 또 슬픈 얘기들, 모란 개척의 그 얘기도 여기에 다 연관하면 됩니다. 이제 황무지 사건보다 1, 2, 3년 전에 그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에 마무리하시지 말고 많은 좋은 얘기와 눈물 흘릴 수 있는 얘기와 박수 받을 수 있는 기쁜 얘기를 이렇게 넌픽션으로 담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이게 토론하는 거는 저희 성남일보 좀 생방송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쁘시면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공지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광근 의원 말씀 해주시죠. 계셨던 말씀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저희는 12월 달에 제가 광주 대단지 사건 역사 재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가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의안으로 구성 결의안을 제가 의회가 현재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이제 호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간에 이제 황무지 공연을 직간접적으로 또 접했던 의원들이 또 계시고 하셔서 어쨌든 구성 요건에는 맞춰서 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성남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십니다, 사실은. 분당 신도시 역사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판교에 사시는 분도 판교 역사만 좀 아시는 분들인데, 성남의 전체 이 45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또 알리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치부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현재 살고 있는 그 시민, 또 우리 시민들의 대리 역할하는 의원들이 이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또 시가 이제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분당의 이 소극장이 민간 차원에서 있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 정도로 이제 몰랐었고,
또 왜 이것을 뭐 아트센터에서 하지 왜 거기서 있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이제 보이는 현상을 갖고 이제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 성남 시민들의 욕구를 표현해 주는 게 이게 문화인데 다양한 그 표현 방법들이 있겠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그 과거에 뭐 앞을 그두남 산의 왕이 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의 삶과 또 이제 미래의 또 하나의 그 에너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영역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작업들을 사실은 문화재단에서도 정책을 좀 생산해내고 이런 정책을 생산해냈을 때에 현장의 그 관계자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져서 여러 가지 작품의 완성도도 더 높여내고 또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도 역사를 갖고 표현했을 때에 그분들이 사실상 좋아서 하시는 분들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역할과 활동들을 실제 이제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의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성남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성남이기 때문에 이 낮은 땅에 임하면서 그 머물게 되면 머무는 곳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피카페에서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성남일보 측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두 교수님, 원장님, 저희들이 잘 옛것을 잘 익혀서 새 것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 공부이기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서 저희들이 역할을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많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얘기하지 말고.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남일보 톡톡 살롱은 후원자들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방처럼 그렇게 하려는데 어차피 이게 그림이 잡혀야 돼서 분리가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에 여기 참가하신 분들 우리 의견을 느끼신 분 생각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여기 말씀하실 분들은 순서대로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여기 장관 성남일보재단 대표님도 오셨는데 예 순서대로 드릴 테니까요. 말씀하시죠. 저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에 이름을 부여해야 되니까 저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한때는 우리는 광주 사태라고 부르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의미 마찬가지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역사 진행 차원에서 규명이 돼야 되고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데요. 현재 이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기념사업회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민 모임을 준비하는 모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사업은 먼저 강주 대단지 사건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하자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강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던 일인데 그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데 그 작은 표지석이라도 갖다 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강주 대단지 사건을 형상한 기념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근현대사와 관련돼 있는 박물관들이 적어도 시군구에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근데 성남은 없거든요. 강주 대단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성남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기념관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준비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알리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있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공론화되는 과정을 안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알고 그거에 많은 사람이 토를 달아야지만 그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사건을 지금 한충석 선생님이 제 학교 은사이신데요. 그때 만들어진 그 틀에서 지금 성남시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성남시사에 빠져있는 부분이 강주 대단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86년으로 건너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강주 대단지 사건 때문에 많은 신혁명가들이 성남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민운동을 하셨고요. 김준기 교수님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남에 와서 야학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남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성남시사에는 빠져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다른 책에다 네, 다른 책에 10권의 책에 각각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문제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성남시사가 문화원에서 중심이 돼서 하다가 보니까 그거가 시사에 뭐라고 글이 실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고 해서 제대로 내용을 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더 해야만 될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명렬 선생님은 어떤 본인이 지금 광주대단지 관련해서 나름대로 움직이시면서 느끼셨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신 분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자유스럽게. 제가
반갑습니다. 저는 장근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강제로 주네요. 오늘 광주 대단지 사건 형상화에 대해서 제목이 그러니까 그 밑에 영국 황무지가 주는 영감이라고 부제가 있어서 저도 감동 있게 그 황무지 연극을 분당 소극장에서 봤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이 왜 황무지인가 하는 부분을 공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황무지에 쓰레기처럼 사람을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사람이 꽃처럼 피어났다. 제가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꽃이 피어나는 그 황무지에서 꽃이 피어서 지금 성남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재밌는 것은 아까 우리 한 감독께서 다음 연극 제목을 코스모스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1981년,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이 나고 10년 후에 성남 희망대공원에서 10월달에 문화의 달 행사가 있었고 그게 101장의 시제가 남한산성과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생각이 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1981년에 성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을 아까 황무지라고 표현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왜 서울에 땅이 그렇게 많고 서울에는 매년 40에서 50만 명의 인구가 이농을 해서 이주를 하는데 왜 강제로 이 사람들을 성남으로 철거를 했을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 포화 상태여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낸 게 아니라 계속 이주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기획된 뭔가 업무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1960년대 말에 월남전이 미국이 월남전을 일으켜서 패망을 그 무렵에 베트공들이 일반 이렇게 빈민촌에 숨어서 이 정규군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정규 그 군들이 민간인촌을 학살을 하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박정희 정부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적 이 규모가 컸어요. 70년대는. 우리 남쪽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청계천 같은 빈민촌에 그런 불순분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런 영향의 하나로서 서울에 있는 철거민 그 빈민촌을 이렇게 소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도시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맥락도 한번 이렇게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광주 사건 이후에 성남을 바라보는 눈은 아까 김중희 교수님께서 나 성남 산다는 얘기 잘 하지 않아요. 어디 사냐면 분당 산다 그러지. 그만큼 성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광주 사태를 통해서 심어졌던데 80년 5.18 광주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차단시켰냐면 수도권에서는 성남의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차단했다는 그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남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불순분자인 것처럼 취급했던 지배 권력들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앞으로 연극에서 그건 아까 한춘수 원장님께서는 픽션과 난픽션 얘기했죠. 조금 그 사실에 접근한 부분도
그런 연극에서는 뭐 소재로 다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문득 해봤습니다. 어쨌든 광주 대단지 사건을 40년이 지난 지금 재조명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성남 50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 한 원장님이 성남 문화원 원장님을 오래 하시면서 또 성남에서 오래 그 무학들을 가르치시면서 어쨌든 이번에 10권의 40년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좀 대단한 일을 하셨다 생각하고 그 책 안에 뭐 부족된 부분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40년사 안에 한 곡지를 도시공동체사를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회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진화되는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광주 대단지 사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 피해를 입었던 분들, 그분들의 명예가 왜 회복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까 그런 문제가 잘못된 의도에 의해서 소개 작전으로 철거민을 이주시켰다면은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대표님과 어떤 지역에서 고민하시면서 광주 대단지에 대한 그 고민해야 될 저점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건행에서 이제 앉아도 되나요? 예, 알겠어요. 저는 이번에 대학로에서 상당히 황무지가 이렇게 공연되는 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성남의 무대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문학 중에서도 시를 좀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서사문화에 대해서, 서사문학에 대해서 제가 칼럼까지 쓸 정도로 공부해가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황무지가 성남에서 무대에 올려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좀 높게 평가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어떤 이야기는 좋은 것도 있고 좀 슬픈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성남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반면에 상당히 그 개성이 있는 어떤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불리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역사로 해서 발굴도 하고 재규명을 하고 이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걸 형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함께 즐기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도 비극을 1만 2천 명 정도 되는 1만 2천 명이 동시에 비극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회, 그 고대 그리스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운명, 그 한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써있다시피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와 나의 어떤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고대 그리스가 굉장히 그 질 높은 문화를 공유한 것이 그런 어떤 연극, 서사문학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역사로 만들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역사로 재교정도 해야 되고, 앞에 계신 분들 소설 쓰신다고 이제 하신 분들 이제 계시지만, 늦도로도 만들고 해야 되지만, 일단 이 연극을 성남에서 이런 황무지가 이렇게 공연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뜨겁게 역사물을 이게 역사 규정으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냐 뭐냐 그런 것은 그 차후 문제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냐 이것도 차후 문제고, 일단 우리가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고 인간은 은유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이번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우리끼리 충분히 우리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오늘도 바로 그 뒷담화
끝나고 나서 뒤 담화를 하게 되면 뒤에 얘기하고 이야기거리가 집에 들어가서도 하고 우리 집 아이들조차도 황무지가 어땠냐 아빠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이 도시에서 이 공간에서 공존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걸 상당히 저는 의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도 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연극은 연극대로 또 한마디로 뭐 시대 뭐 100일장이 100일장 뭐 이런 걸로 해서 음악을 통한 콘서트 뭐 콘서트 그런 것들로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많은 한계도 느꼈거든요.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저는 원칙이 자발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관에 뭐 의지하고 이런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관의 손바닥 안에서 그 관은 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관은 상당히 관료화되기 때문에 문화조차도 관료화돼요. 문화 관료화. 그 손바닥 안에서 예산 몇 푼 받아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무한한 어떤 이 형상을 하는 건 형상화는 문화예술은 무한한 어떤 상상력인데 그런 상상력에 자기 공개를 받거나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발적으로 하면서 관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도 이번에 이제 좀 많은 걸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뭐 광대단지 사건이 이렇게 여기 제목도 지금 형상화라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이런 형상화 작업 서사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따스해지고 그런 어떤 계기가 조금이라도 됐다면은 먼저 흥분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 바람잡이에 들어가가지고 바람 잡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공연이었고 지역사회에서 그 화두를 좀 던졌다고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말씀들 하시죠. 어렵게 자리에 오셨는데. 네. 연극 아주 잘 봤고요. 저는 대학로에서도 봤고 여기 또 분당 극장에서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좀 차이라면은 대학로에서 할 때는 뭐 굉장히 좀 메시지 전달을 직접적으로 하려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소극장에서 했었던 것은 상당히 좀 예술적으로 승화를 했다 이런 느낌이었고 직접 그 말로 하기보다는 이쪽에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당시에 22명이 구속이 됐고 아직도 그 명예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꼬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면서도 오면서 내리 속에 계속 좀 강력한 것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프랑스 혁명을 사실적으로 그 보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 영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주는 그 감동이 엄청 더 오래가고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보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민주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대화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자유, 평등, 파괴, 심벌적 질서가 붕괴가 되고 그 농노들이 모든 땅과 노비들을 가지고 있다가 것이 해방이 되는 아주 개벽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까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연극으로도 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었던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한 신동엽의 금강이라는 아주 대소사시가 있습니다. 아까 한 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허구와 연이라는 여인도 나오고 하면서 참 대단한 역사적 상상력이다. 오히려 그것을 그냥 현상 재현한 것보다는
잘 그 형상화해서 주는 메시지가 더 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떠올랐고요. 예. 그리고 그 우리 5.18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문학상이 있습니다. 예, 그 광주에서 들이라는 데서 그 해마다 이제 그 발표도 하고 또 그 인권 토론회도 뭐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성남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을 통해서 문학과 또 연극과 뭐 뮤지컬과 이런 또 그리고 또 광주에 그 가면 중학생이 당시에 썼던 시 아주 그 감명 깊었는데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돼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소설을 쓰고 계시다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 자연스럽게 이용진. 저도요? 네. 예, 일단 황무지 올해 이제 2번에 걸친 공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지역에서 지역의 역사를 정면으로 다루는 예술 작품이 흔치 않은데 어쩌면 황무지는 성남 예술계에서 기념비적인 사건 작품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같이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설계했던 커뮤니티 아트라는 형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창작 지원에는 서울의 대관이 예비돼서 공모 나갔을 때는 아마 공모에 넣지 못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겹쳐서 그렇게 있지만은 변명에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역과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작품이 황무지라는 작품이 올해 성남 지역의 예술계에서 던지는 화두라고 그럴까 문제 제기는 대단히 신선하고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성남 지역 예술계에서 기록은 가장 뛰어난 수작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작품이 제2, 제3 연결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내년의 작품 기대합니다. 특히 이제 성남 극단 성남 구상 사실 지역 연극계에서조차도 그 극단이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남이라는 타이틀을 아예 붙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대 있게 지역 역사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을 계속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성남 탄생, 광주대전 사건 50주년을 곧 기념해야 될 텐데 그때도 기념기획 사건이 같이 지역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기 윤삼용 대표도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삼용입니다.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갖게 해주신 우리 성남일보 모동 대표님, 그다음에 김경 대표님, 한경 대표님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연극을 보면서 이 성남의 한 시민으로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랬었고요. 이 전에 우리 모동희 대표님이 이런 걸 이제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극단이 이런 극단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선생님이 그 성남 우리 극단 성남 구삼이라는 극단 이름 보고 깜짝 놀라고 연극을 보고 나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들의 역사는 과연 어땠는가.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창단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오늘의 그 제목의 그 제목처럼 그 광주 대단지 사건 그리고 우리 한춘혁 전 원장님의 그 또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 형상화를 시키려면 다른 모든 또 이 성남의 극단들 어려운 극단들이 이것을 형상화줘야 될 텐데 이 극단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대표님과 극단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뭐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이 지역 문제를 공감하고 고민하는 시작이라고 저는 이 자리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분들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여기 저기 부대표님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죠. 한 말씀. 네, 이제 잠깐만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문화재단에 있으니까 제가 예술 파트는 아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얘기 한마디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작품, 그러니까 이제 창작물로 지역물 낭만사선 같은 것 같이 원전이 있는 것을 극화해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성 자체가 탄탄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태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각본을 대본을 만들었던 한경훈 대표님에게 이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과감하게 세미 그 뮤지컬이라는 거를 버려버려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정통 연극으로 접근했었으면 훨씬 더 저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몰입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작품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요즘 이제 막 이제 학극, 뭐 뮤지컬 하도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나가는데 드라마에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이 점은 좋겠고 약 2시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조금 길다. 어떻게 줄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짧게. 항무지를 이렇게 마당극 형태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 판이든 사람들 몇 사람 모여 있는 데서 펼칠 수가 있게 이거는 어떤 극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주 대단지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뭐 행사가 있을 때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길 필요는 없고요. 짧을수록 좋고 이렇게 압축돼서 이 사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쑥스러운데. 쑥스러라고 아이고 이런 쑥스러워. 네. 글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너무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게 가장 크고요. 이렇게 저희 진짜 그냥 연극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뭐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좀 힘들게 올리기는 올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정도까지 반향이 클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공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수정하면서 나름 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올렸는데 그만큼 다른 걸 다 떠나서 여기에 모든 분들이 저기 어르신들부터 저기 젊은 친구들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나 황송하게도 너무나 잘 봐주시고 너무 감동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벅찬 만큼 사실은 조금 걱정도 많이 돼요. 이 다음을 어떻게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저희 극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되고 더 많이 또 들어야 되겠고 더 많은 이제 다양한 성남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야 되겠구나. 저희가 만들 때 있어서 극을 만들 때 있어서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더 많이 더 공부하고 그리고 좀 그냥 정말 공부 차원이 아니라 진짜 진솔하게 막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서 그것을 저희가 그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가장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대 맞죠? 영국에서 세대 맞아. 다 했으니까 일어나 봤대요. 세대는 이쁘게 하더라. 경상도 사투리를 하세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감사합니다. 말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황무지가 성남에서 공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당위성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국단하고 어쨌든 공인이 잘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역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또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 마무리 좀 하실 게 있으면 좀 자유스럽게 한 말씀. 여기 한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2018년도에 이제 다음 하는 것에 굉장한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아까 저희 부대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희는 공연 한번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이 작품을 할 때는 어떤 반향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해놓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어떤 주관적인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과 무게를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 어차피 구상이 돼 있고 이제 하려는 어떤 아웃라인은 다 돼 있지만은 여기에 더 저희가 넣어야 될 것은 저희의 어떤 책임과 그다음에 저희가 형상화를 또 했을 때 거기서 또 다시 또 돌아올 저에게 돌아올 그런 무게감 그리고 어떤 욕이든 칭찬이든 그런 거를 다 들을 각오를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할 때는 더 커다란 책임감과 그리고 이번보다도 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그보다도 진짜 제대로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그저 내년도에 이제 준비들을 하시니까 예산 형편이 좀 가능하다면 금년에 했던 이런 공연의 사진을 좀 확대해서 사진전이라도 공연장에다가 좀 전시를 하는 공연 기간 중에 전시를 한다든가 별도 아트센터 공간 어디를 빌려서 좀 복도 뭐 거기 계단 오르내리는 데다 뭐 시민의 날 같은 날 기념으로 뭐 전시를 한다든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닿는 한 더 예산이 어떤 지원이 되고 한다면 그 표징비 아까 말씀들 하셨잖아요. 이게 무대가 태평역 중앙시장 그리고 시립병원 건립하는 구시청과 고개 넘어가서 종합시장 이쪽이 이거 무대거든요. 그 시민도 한 거 했던 그 무대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런 쪽에 뭐 표징비를 건립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를 내년 정도에는 공연과 시기를 맞춰서 하면서 그리고 홍보가 중요합니다.
뭐 아름방송이 됐던 저 성남 그 월간지로 나오는 시민 홍보지 같은데 한 두서너 번 누군가가 연재를 하면서 사진을 담으면서 해서 홍보에도 신경을 좀 내년에는 이 연극만의 홍보가 아니라 광주 대단지에 대한 홍보 같이 하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런 홍보를 하고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몇 분 극단 공연하는 분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여기 조직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조직체를 좀 만들어서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 몇 사람이 미리 좀 준비하고 뭐 전시, 표징비 관리 뭐 이런 것 등등을 나누어서 업무를 진행하면 그 중에서 5가지 계획했던 게 2가지가 실현이 되든 1가지가 되든 좀 자꾸 돼가는 누적돼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기 스스로 나는 성남 시민이다 한 분이 사실 적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자부심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문화예술적 측면 분야뿐만 아니라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힘을 모아서 다양한 소위 그 문화, 사회, 역사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가 됐구나. 그만한 역량도 이제 가져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거기에 이번에 황무지 우리 성남 극단이 아주 훌륭한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흐뭇합니다. 나도 할 일이 이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장시간 토론회가 요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극단 성남 93하고 성남일보가 이 토론을 주최한 목적은 광주대단지 사건 발생 4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공론화의 장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30년, 40년 이벤트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화두를 좀 던지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 이제 극단은 극단대로 하겠지만 그러면 지역에서 광주대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거는 특정 개인이나 열정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해서 같이 내년 내년 47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고 얘기했는데 저도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 포함해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그런 준비 모임을 조만간 이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오신 분들은 필히 연락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같이 참석하셔서 내년도 이제 성남 지역에서 광주대단지를 어떻게 할 건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공론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광주대단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